자, 1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hx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지? 근데 얘는 뭐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래.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거였고 얘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도록이라고 해서 조건이 살짝 바뀌어 있는 문제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에 상관없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여러 개를 동시에 할래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고 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F부터 할까 G부터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F가 더 쉬우니까 F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풀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집합을 세팅을 해서 집합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A보다 작은 실수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A 이상의 실수 X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A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냐면 X가 A 이상이면 얘는 2A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H의 치역이라는 건 A 합집합 B인 거잖아? 얘가 뭐랑 같아야 되겠냐? 얘랑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이게 뭐니까? hx의 치역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는 말은 당연히 A, B를 동시에 생각할래 라고 했을 때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는 말이겠지? 자, A라는 집합을 대수적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러면 얘는 어디서 자를 거니까 A에서 자를 거니까 꼭지점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fx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렇게 써주려고.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얘가 요렇게 잘리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 요렇게 잘리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고 a가 여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큰 케이스일 거고 얘는 그 반대인 케이스니까 a가 마이너스 1 이하인 케이스로 나눠주면 되겠지. 일단 얘는 여기에서 케이스 1에 집중해서 먼저 보는 걸로 할게. 그러면 생각해봐. 이때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FA까지 개구간, 열린 구간이 된다는 거 알았어. 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만 써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집합을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냥 그 의미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합치면 실수가 돼야 된다며.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돼? FA 이상의 모든 실수를 다 포함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얘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됐니?
우리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 예를 들면 A가 1, 2고 예를 들면 B가 1, 2, 3, 4일 때 A합 X가 B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를 해석을 해주면 X가 뭘 포함해야 돼? 3, 4를 포함해야 되고 X는 B의 부분집합이고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거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면 B라는 집합은 요 구간 내에서 GX의 함수값들 모아놓은 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여기에서 GX가 얘는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텐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FA와 잘못 썼지? 같거나 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F가 요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G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적어도 이 선 아래까지 내려오거나 이 선과는 만나줘야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값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같거나.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GX가 뭘 포함해야 되냐면 FA를 포함하고 있는 아래로 볼록한 애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FA 이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면 좋겠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될 거고 얘는 1,-2가 될 텐데 A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요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A는 대충 요런 느낌이겠지. 물론 우리 찾는 게 A가 아니라 2A니까 2A는 어떻게 되냐? -2 이하가 되니까 2A는 요런 느낌으로 와야겠지?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GX가 저 빨간색 그래프가 될 거니까 최소값이 뭐가 되겠니? -2가 될 거여서 우리는 요거 풀어주는 거라고. 요거 만족하는 A의 값 구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 FA는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a제곱 -2a 플러스 1이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겠다. 얘는 적당히 잘 인수분해를 해주면 a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항상 뭘 조심해라?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것만 골라줘야 된다는 걸 조심해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답은 어떻게 나오겠니? -3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답이냐면 케이스 1에서 나온 답이다. 그러면 케이스 2까지 풀어서 나온 답을 다 합쳐줘서 답을 내야지 여기서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제 얘 지울게. 자, 그러면 케이스 2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F를 먼저 생각하면 얘는 요건데 A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됐냐? 요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됐겠어? 얘는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어떻게 해야 돼? 합해서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2보다 큰 실수는 B가 가지고 있어야겠지. A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지금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이거니까 2A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겠지. 2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요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맞지? 근데 만약에 2a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g의 x의 최소값이 당연히 2와 같거나 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되는데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케이스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지? 2a가 1 이하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꼭지점을 포함해버리니까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줘야 되잖아. 여기서 나오는 답은 뭐가 되겠냐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위에다가 포함을 시켜줘 버릴게. 됐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 남았지. 뭐 하면 되냐? 2a가 1보다 큰 경우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2a가 이쪽에 와서 그래프가 위로 가버리니까 여기에서의 최소는 g의 2a가 되겠네? 그러면 g의 2a가 2 이하이다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g의 x자리에다 2a를 집어넣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에다 한 번에 적을게.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3 이하인 것만 골라주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 개를 합해주는 거니까 a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스몰 m이고 얘가 라지 m이니까 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얘 우리가 1대1 대응인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하고로 시작하면 얘는 망한다. 조건이 바뀌어 있는데 당연히 똑같이 풀면 망하지 않겠어?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형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본기가 튼튼하면 배운 걸 가지고 얘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동시에 할래라고 했을 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할 거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었을 때도 문제를 푸는 건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서 푸는 거잖아. 얘도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주면 사실은 무슨 말이야? fx의 최대값보다 gx의 최소값이 같거나 보다 작다는 그런 느낌의 말로 해석이 될 거라고. 그럼 사실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는 경우와 안 포함되는 경우로 나눠서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걸 내가 조금 세련되게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냈을 뿐인 거야. 그냥 본질은 뭐야? 여러 개 동시에 하기 힘들어서 하나씩 해봤더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가지고 푸는 문제였더라. 그러면 그 해석까지만 하고 나면 뭐야? 그냥 기본적인 문제 2번 내지 3번 푸는 정도의 길이를 가진 평범한 문제라는 거야. 이런 거를 당연히 유형화해서 외워서 풀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기본이 튼튼하면 이렇게 변형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똑같이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그럼 10번 문제 해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